자두이든 복숭아이든 매실이나 체리이든 나무 수형이 삼지형인 개심형이든 이지형이든 햇빛이 잘 들도록 가운데를 비우고 통풍이 잘 되도록 복잡한 가지는 솎아주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자두나무는 다른 과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지 형성 방법이 다릅니다. 이건 자두 성목이건 유목이든 다 똑같고 심지어 매실이나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수는 결과지는 해마다 새로 나온 신초가 되지만 자두는 여기 보이듯이 생선 가시를 형성하여 한동안 여기에서 꽃피고 열매 열립니다. 여기 침처럼 나온 성냥개비 많은 가지가 하나하나 결과지입니다. 여기에 꽃무지, 즉 화송 모양으로 꽃이 모여 피고 송글송글 열매가 달리지만 적과를 통해서이든 자신들이 경쟁에 의해서든 하나씩이나 아닌 몇 개 건너 하나씩 굵어지며 익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생긴 이쑤시개 가지 하나에도 이렇게 다닥다닥 꽃을 피웁니다. 처음부터 생선가시처럼 결과지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느 과수처럼 세 가지가 나오고 한 해가 지나면 거기에 마디마다 꽃눈이 하나씩 생기다가 그놈이 해마다 조금씩 커가서 오른쪽처럼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지들은 그냥 두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런 놈은 계속 크고 나머지는 도태되어집니다. 앞에 보이던 그런 결과지의 모양은 자꾸 위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이것도 관리를 잘못하면 하단에 이루고 있던 결과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확량도 줄어들고 적과를 하든 다른 관리를 하든 관리하는 곳이 자꾸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결과지들이 이대로 오래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대로는 유지되지 않아도 오래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것은 비단 동계전쟁 때만이 아니고 여름 신초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초 관리는 앞 영상에서 그 원리까지 들어가며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때 관리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동계전쟁이든 하계전쟁이든 어떻게 하든 이런 결과지가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자두나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나무는 아직 자라고 있는 유목인데 여기 보면 하단 주지에도 자세히 보면 가시 같은 결과지가 달려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튀는 놈은 적심을 해주어 아직은 털린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튀는 가지는 무엇이고 또 적심은 왜 해주느냐? 지금은 주지에 나란히 자라고 있지만 이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힘차게 자라는 놈이 있습니다. 어느 나무는 다른 형제들보다 자라지 못한 가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는 놈에게 양분을 몰아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시킵니다. 매우 냉혈적입니다. 나무는 주변의 다른 식물에게 햇빛을 선점당하면 고사하기 때문에 무조건 자라야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튀는 놈, 즉 주변의 다른 결과지보다 자람이 왕성한 놈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잘라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듯이 주지 등에 나온 결과지가 정부 우세성 영향으로 측면이나 후면에 난 것보다 더 잘 자랍니다. 이런 주지 등에 나온 이런 결과지들이 주변의 형제들보다 튀게 자라 주변의 좋은 결과지들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길이가 같게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유심히 보면 이쑤시개만한 작은 가지 주변에 좁쌀보다 더 작은 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놈들 중에는 꽃이 피는 꽃눈도 있고 잎과 신초가 나오는 잎눈도 있습니다. 이 좁쌀처럼 나온 눈을 제법 많이 두고 잘라야 합니다. 만일 눈을 남기지 않고 싹둑 자르면 여기에는 꽃도 잎도 나오지 않습니다. 장차 꽃도 나와야 열매가 열리고 잎도 나와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기처럼 열매는 몇 개 열었는데 신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열매가 떨어지면 이 결과지는 죽습니다. 왜냐? 나무는 잎이 없으면 가지에 양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지는 열매도 굵지 않으니 통째로 제거해 주는 것이 다른 과일이 크는데 유리하죠. 주지에 붙은 결과지들 중 별로 더 잘 자라는 등 위에 난 결과지는 눈을 보고 키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등 위에 난 결과지 그렇게 정리하였는데도 이렇게 주변의 다른 놈들보다 더 자랐습니다. 그대로 두르면 이놈만 크고 주변의 다른 형제들은 도태되어집니다. 그 도태되어지는 옆구리에서 나온 측면 결과지에서 더 굵은 열매가 생기니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일손이 많이 가는 전문 농장 같으면 차라리 등에 난 결과지는 제거하는 것이 낫겠지만 저는 아직 공부할 것이 남아 그대로 둡니다. 여기 측면에 나온 결과지는 자람이 강하지 않으니 조금 길게 두어도 크게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지들만 잘 관리한다고 이 결과지들이 틀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우거져서 여기에 빛이 들지 않으면 통째로 사라집니다. 어떤 가지라도 햇빛 혜택이 없으면 도태되어집니다. 틀리냐 마느냐 또 하나의 열쇠를 지고 있는 곳은 상단 부분입니다. 이 상단 부분의 가지가 여러 개가 힘차게 자라면 나무는 거기에 양분을 몰아주고 하단에 있는 결과지들을 떨어뜨립니다. 앞에서도 얘기하였지만 나무는 주변의 다른 나무보다 자라지 못하여 햇빛을 선점당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나무의 제일 본능입니다. 과수를 관리한 농부라면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할 핵심 이론입니다. 나무는 열매 맺는 것보다 자라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 상단부에 각 주지마다 한두 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잘라줘야 합니다. 이건 자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결과제 모양을 하고 있는 매실이나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만이 아니라 여기처럼 노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이쪽 가지 중에서 여기 상부가 왕성하게 자라니 이 밑에 형성된 결과지가 틀린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 그렇긴 한데 이런 큰 나무는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그 원리를 찾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여름에 상단의 도장지성 가지들을 잘라주었다면 아직은 남아있을 겁니다. 전정한 지금이라도 상단의 가지들을 절단하고 솎아주면 하단의 결과지들이 덜 털립니다. 정리하면 자두, 체리, 매실나무, 겨울 전정 때는 다른 것은 다른 가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들만의 독특한 결과지 틀리지 않도록 전정하는 것이 다르고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